자,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오늘은 5G 쪽에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녹화를 좀 진행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5G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상당히 좀 핫한 그런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5G 쪽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달 말경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9월 28일 날 KMW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녹화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상 신호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9월 28일경이었었어요. 이상 신호가 좀 발생됐다. 뭐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요 시기 때 종가 77,500원대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거든요. 시장에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들도 함께 봐야 돼요. 물론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5G 섹터가.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선 KMW가 좀 밀렸던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노키아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어요. 노키아 이 핀란드 최대 통신 판매 업체죠. 노키아가 5G 계약 수주 부진에 따른 실망감 이 이후에 주가가 20%나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 이 부분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0.0유로를 좀 기록을 했었고 전년 동기 대비 0.01유로 감소한 수준이었지만 예상치에는 소폭 웃돌았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좀 증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3분기 말에 기준으로 올해 총 48건의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따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경쟁 사이 화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었고요. 또 한 부분들은 5G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데다가 제품과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업체 간 경쟁 강도가 높아진 것도 실적에 영향을 줬다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노키아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3.0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노키아에서만 끝난 부분들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뭐 5G 통신 서비스를 내년 4월 달로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낙폭이 좀 커졌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장 끝나고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죠. 중국 쪽에 있어서 11월부터 5G 정식 서비스를 계약하겠다,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26일이었었죠. 텐센트 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3대 이통사는 오늘 31일 5G 상용 서비스 행사를 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11월 1일부터 중국에서 5G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상용화되는 것이고 중국 최대 이통사인 차이나 모바일은 11월 1일부터 베이징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개의 이통사도 같은 시기에 5G 요금제를 내놓는다라고 텐센트 뉴스는 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달 이통 3사 방송사 한 곳에 5G 영업 허가증을 내줬다.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변수는 노키아 쪽이죠. 노키아 쪽에서 3%가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G 쪽 KMW를 포함해서 기업들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KMW를 좀 먼저 좀 봅시다. KMW 8월 22일 증권사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실적 대비 현저한 저평가다. 목표가 9만원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유상증자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설사 내년도 설사 진행하더라도 매출의 급증에 따른 결과물임을 감안할 때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KMW가 8월 22일 그 보고서 보게 되면 감사 선임과 더불어 수권 주식수 증가를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리면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재부각 중이다.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유상증자를 할까 말까 이거를 고민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거리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증권가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된다면 실적의 급증이 올해부터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능성 무게가 실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현재 KMW의 공장 가동률을 좀 보게 된다면 이게 2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공장 가동률은 현재 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상증자 증설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그 의구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KMW 9월 5일 공시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의결권이 있는 주식 40만 주를 7만 2천 원에 처분을 했고 4만 주 또한 마찬가지로 7만 원대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식담보대출로 받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갚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또 받았어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돌려주고 난 이후에 다시 40만 주를 주식담보대출로 받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상증자를 염두에 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수권 주식수 증가를 위한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공장은 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출을 갚았는데 다시 또 빌렸어요. 그리고 8월 30일 주총 결과를 보게 되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천만 주인데 변경된 거는 2억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이 부분들은 4천만 주 정도가 돼요. 4천만 주 조금 안 됩니다. KMW 총 주식수가. 근데 2억 주로 한다라고 바뀌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의 확률적인 부분들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결국 9월 20일 공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20일 날 공시를 보게 되면 기업은행을 통해서 40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담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도 9월 21일까지 맺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상증자에 필요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필요한 그 금액을 미리 만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이 KMW가 유난히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내려온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좀 다른 부분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글로벌 SI 업체 융선 마켓시어 현황을 보게 되면 화웨이 쪽이 26%, 에릭슨이 22%, 노키아 19%, 시스코 15%, ZTE가 14%예요. 지금 KMW가 노키아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ZTE 쪽에서 14% 비중이 되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노키아의 비중이 제일 크고 ZTE, 삼성 상당히 좀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KMW의 매출차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노키아 쪽에서 절반이 넘는 54%, 거의 55%에 육박하는 매출이 노키아 쪽에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 ZTE 쪽에서 나옵니다. 결국 노키아의 주가 급락이 KMW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중국 쪽에 있어서의 5G
통신 장비 투자 이 상용화 이 부분들 내년도로 2월 하겠다 좀 연기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G를 포함한 KMW를 포함한 5G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KMW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노키아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 체크를 통해서 종목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수급적인 체크 이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 체크 이 부분들 자체가 외국인 쪽, 그 다음에 기관 쪽도 봐야 되겠지만 대차 거래라든가 공매도 이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인지 아니면 투자인지를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KMW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면 저는 이게 유상증자를 참여해도 저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니까. 그럼 향후에 중국 투자 쪽에 이 수혜주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쪽에 있어서의 5G 장비 공급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5G 쪽에 있었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결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들 한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KMW예요.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KMW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상당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대차 거래가 줄어들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대차 거래는 오히려 17만 주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대차 거래 잔고 또한 마찬가지, 주식 수량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물론 쇼커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노키아에 대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밀려 내려가고 주가가 하락을 했고 수급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차트 이렇게 좀 보게 된다라면 오이솔루션은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왔어요. 대차거래 감소가 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보면은 화웨이 쪽 이슈가 있는 RFHRC 같은 경우는 늘어났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일단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혜가 RFHRC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 중국 쪽에 이슈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RFHIC 같은 경우는 내일 반격의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미중 무역 협상 쪽에 있어서의 2차 협의나 이런 협상 같은 경우에 포함될 부분은 화웨이 쪽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잘 된다라면 RFHIC는 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오히려 매도했죠. 서시스템 줄어들었고 차트의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서진 시스템과 이노와이어가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10월 초경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줬고 서진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유비쿼스 실제 차트 모양 꺾였으니까 빼고요. 웨이블랙 정배열권역인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기관 쪽엔 들어와 주고 있고 HFR도 연기금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내일은 반격 준비가 되지 않을까, 반격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와이솔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텔코웨어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 매도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엔텔스는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그다음에 뭐 삼지전자도 별 차트의 모양새는 별로네요. RF텍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왔지만 차트 돌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차거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내일 반격 시도는 나올 수 있다.
에이스테크 양매도 나와주고 있고 대차거래 늘어나고 있죠. 오파스네 뭐 별 볼 필요가 없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양매도 나왔고 대차거래 증가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은 박스 뭐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박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중심 라인대를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눌림 바닥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역배열 대한광통시 빼고 정파기지국도 뭐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우리로가 양자 뭐 이 부분들 때문에 상승했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라 빼버리도록 하겠고요. 결국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대차거래 이 부분들의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보고 상환 내지는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 한 발 물러나서 본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5G 종목군들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좋은 종목군들인 만큼 장기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좋은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 또 한 번의 좀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5G 종목군들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되 어떠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올지 그 부분들을 한번 잘 골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